서 변호사님, 네. 이호철이라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하고 민정수석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이호철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이 쌍방울과 관련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중국 단독 출장 일정에 동행을 했다고 해서 이호철이가 왜 거기서 나오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호철이는 왜 이 쌍방울에 대북 사업하는 그 문제에 끼어들었나요? 아니면 이화영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같이 한번 놀러 가세 그래갖고 간 건가요? 그냥 이게 놀러 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호철이가 이제 누구냐? 이호철이가 원래는 이제 문재인 때 삼철. 네. 문재인의 삼철로 불렸죠. 네. 삼철이 이제 이호철. 그 다음에 장관, 행안부 장관했던 경기도 네. 전해철. 네. 이자가 이제 이재명하고 제일 적입니다. 전해철. 그 다음에 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양정철 있잖아요. 양정철. 이게 삼철인데요. 네. 근데 양정철하고 그 다음에 전해철이는 좀 활동을 했죠. 근데 이호철이는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활동을 별로 안 했죠. 예. 공식적으로. 근데 이거 뒤에서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아는 분 이호철하고 부산대 동문 있잖아요. 예. 이분도 이호철 이름 팔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영 그룹 있잖아. 예. 부영. 예. 회장에게 풀어주겠다 로비하는데 들어가도 가고. 이호철. 이중근 회장. 부영. 예. 그게 부영 회장이 처벌됐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호철 백으로 들어간 선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호철이가 항상 하는 말이 야, 철이라고 다 같은 철이냐. 그래요. 진짜 철, 진철은 내고 저 양정철이하고 전해철이는 저 불순물이 섞인 합성철이야. 진철은 이호철인 거예요. 네. 진짜 철은 이게 공식적으로 안 드러낸다는 거지. 그만큼 이게 실세입니다. 이호철이가. 네. 아마 이제 노무현 때 민정수석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화영이 하고요. 이화영이도 국회의원 할 때 아마 이제 간사를 했는가 봐. 예. 외통이 간사를 하고. 예, 외통이. 예. 그러니까 이제 오래 전부터 라인은 이제 이호철하고 이화영이가 친분이 있어서 북한통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고요. 대북 비선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호철이하고 이화영이가 북한 비선 라인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호철 뒤에는 이제 문재인, 노무현이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화영이 뒤에는 이해찬이가 있는 거죠. 이해찬이. 이해찬 아니니까. 네. 결국 이게 노무현, 문재인. 요 뒤에 앞에 있는 게 이호철이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 배후에 있고 앞에 있는 게 이화영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업은 같이 해야 되니까 라인이. 예.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대북 사업을 오랫동안 같이 해온 거예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쌍방울 있잖아요. 네. 요게 둘이가 단독 관계 날짜가 이게 중요한데요. 2019년 4월 26일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2019년 4월 26일 단동이 이호철이하고 이화영이 같이 갔잖아요. 예. 그때 안부수라든지 우리 많이 하는 안부수 여러 아태배자. 경기도 관계자들 갔잖아요. 경기도의 평화협력국장 이런 사람 다 같이 간 거예요. 이때가 이게 언제냐면요. 아마 이제 쌍방울이 대신 경기도가 낼 스마트팜 있잖아요. 예. 돈을 이렇게 500만 불 대신 내줬잖아요. 나중에 또 이후에 이재명이 방북한다 300만 불 내주고. 예. 그러니까 이제 500만 불을 대납 하기로 하고 한 그 이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쌍방울이 이제 대납해주고 일을 하니까 이제 경기도가 도와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쌍방울이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잖아요. 6월 달에. 6개 뭐 사업하자, 예. 시너지 하자. 그 사이거든요. 그러네요. 관계. 쌍방울이 돈을 내주고 돈이 나중에 다 완납이 공시사건 된 뒤에. 예, 따기 전에 4월 26일 날 이호철이가 이화영하고 같이 단동에 간 거죠. 그러네요. 공무원들하고. 6개 사업권 따른 게 5월 12일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 사이에 딱 간 그러니까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게 쌍방울 대납 이것도 이게 아마 관여해서 이게 지금 이화영이가 기소가 돼 있죠. 예. 일단 쌍방울 대납에 이화영이가 외국환 관리법으로는 기소가 됐고
그다음에 지금 또 소환돼 가지고 저번 주에 예. 뇌물로 조사받고 있어요.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거예요. 외국환 관리법은 기소가 이미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화여가 요즘 재판도 일주일에 몇 번 받고 수사도 받고 있어요. 제3자 뇌물로. 이거는 이게 이재명을 겨냥한 거죠. 800만 불.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결국에 이호철도요, 쌍방울의 송금이나 그다음에 이재명 사업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물론 이게 문재인가 이재명하고 사이가 썩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남은 아니잖아요. 같은 당이니까. 또 남북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자기들 협조도 필요하니까. 예. 아마 이제 이호철이가 문재인이 대리인으로 이호철이가 가고, 그다음에 그래. 이재명은 이화여가 가고, 네. 이래서 이게 공동으로 저는 이게 중국 관계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철이가 특명을 좀 받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관측이죠.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끼어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호철이가 지금 갑자기 최근에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던데요. 이 단둥에 간 일정 그리고 사진까지 거기서 기념 촬영한 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저는 이호철이도 내심에게 이재명을 밀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이해찬이도 이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었잖아요. 네. 근데 이호철이 입장에서는 그럼 이게 문재인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자기가 계속 비선 실세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면 제가 이게 이호철에 대해서 유명한 일화를 하나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 이호철이. 제가 부산에 아까 제가 근데 이호철 도움으로 부영에 들어간 선배가 있댔잖아요. 예. 선배가. 근데 이 선배가요, 부산의 해운대에서 룸싸고 술을 먹다가 부산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부산 경찰청장한테. 첫 마디가 청장 보고 야, 이 새끼야, 내 여기 있는데 와라. 내가 이게 이호철하고 동문인 건 다 아니까. 그랬더니 청장이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부산 청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호철이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전화를 받고 뛰어왔다. 이거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예. 이호철이 권력이 나는 새도에 떨어뜨리는 거야. 삼철 중에 같은 철이 아니다, 자기는. 그만큼 이게 저는 권력을 누렸고, 비선으로. 아마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차피 이호철이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다음 정권은 또 이게 창출해야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결국 이재명이 아닌가, 이호철이도. 네. 그래서 이게 이화영이하고 계속 이재명 방북이나 북한에 관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의심이 갑니다. 이호철이가 노무현, 문재인, 부산임에게 어떻게 보면 맞고 최대 실세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부산을 다 쥐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또 중국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해가지고 단둥에 갔을 때도 중국 기업인들하고 아주 중국말로 했다는데 2018년, 2019년 1년간 중국 베이징대에서 또 연수까지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 관계에서는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쌍방울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변호사들도 그렇고 내연녀하고 또 본부인 관계도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변호사비도 못 줄 정도로 지금 어렵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쌍방울요. 네, 이화영이. 이화영이가 돈이 없다. 네, 없어가지고 변호사비를 못 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쌍방울도 돈은 없다고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화영이가 없는 거죠, 뭐. 미래 산업 있잖아. 쌍방울도 돈은 없어요. 김성태도 돈은 자기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옛날에 정문술이라고 카이스트 예. 유명한 분이 설립한 회사예요. 그렇죠. 미래 산업. 이걸 이렇게 팔려고 내놨다. 김성태도 돈은 공식적으로 없어요. 숨기놨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근데 이화영이도 이게 모르죠. 공식적으로는 이게 없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부인이 다 자금을 쥐고 있잖아요. 공식적인 자금은.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변호사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안 주는 거. 자국에 내연녀가 넣어가지고 다 불고 있으니 부인이 열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이 돈이 없을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 이제 제대로 변호사를 쓰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화영이가 지금 공판이 30차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법인 유지하려면
한 몇 억 들잖아요. 그럼 이게 이화영이한테 한 달에 몇 억씩 변호사를 청구합니다. 그럼 이게 재판이 이화영 재산이 30억이다 10달 하면 없어지는 거죠. 김만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 시세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화영이나 김성태가 뭐 돈은 없을 수도 있죠. 제대로 선임했다면 뭐 지금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화영이는 지금 이게 제일 괴롭죠. 기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화영은 이제 지금 외국환 거래법으로 기소가 돼 있고, 네. 그다음 기사 구절이 중요하죠. 검찰은 또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은 뇌물하고 형량이 똑같잖아요. 예. 결국은 근데 이재명이가 성남 FC가 제3자 뇌물 아닙니까? 예. 1억만 넣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1억 넣으면 10년 이상이에요. 예. 북한에 돈 준 게 제3자 뇌물이다. 이 말은 이게 뇌물의 주범은 이재명이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이가 방북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결국 이재명 영장을 치기 위해서 이화영이도 공범으로 여야 되잖아. 네. 따라서 이제 불러서 지금 조사 중에 마무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김성태, 안부수 다 불었단 말이에요. 내연녀까지도. 이화영이만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화영이 가장 어려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화영도 마음을 바꿀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네요. 뭐 거의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 만약에 이화영이가 많이 놓으면 거기에 또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예. 그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 인터뷰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검찰의 수사가 서서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다. 결국에 지금 이제 이재명이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이게 쌍방울 800만 불 있잖아요. 예. 이게 제3자 뇌물을 대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이재명이 방북 대가니까 그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게 되면 이제 뭐 백현동은 거의 끝났고요, 수사. 그 다음에 정자동도 저번 주에 공무원들 불러가지고요. 거의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위정 교사 있잖아요. 김진성 씨. 이래서 이게 묶어야죠. 묶어가지고 이제 다시 중앙지검으로 가져와서 이원석 총장이 한꺼번에 저번에도 이게 대장동 위례 FC 3개 묶었죠. 예. 이번에도 이게 그 정도로 한 4-5개 묶어서 다시 한번 이게 2차로 이재명이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지금 여기 제가 어제도 방송관들 택시 타고 갔는데요. 기사님이 계속 그러더라고. 제만 보면 아이고 이재명이 언제 구속되느냐고 이거 우리 국민들도 다 내 그렇습니다. 화병이 날란다고 자꾸 이게 이런 분이 많은데 예. 제가 근데 총선도 있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예. 제가 이제까지 이게 시간이 좀 차이 났지 다 구속됐지 않습니까? 말했던 사람. 예, 제일 그렇죠. 먼저 이게 유동규부터 김용, 정진상, 이화영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하는 김인석도 구속됐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맞아요.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재명만 지금 남. 이재명 하나 남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제 그 뭐 마무리 국면 예. 저는 되지 않을까. 뭐 5월 중에는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영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시기를 저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철이가 제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니까 그 노래 이게 누구 노래입니까? 영탁인가요? 예. 영탁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는데 그 노래인데요. 제가 보기에 이건 우연히 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우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부 이게 필연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화영이나 이호철이가요. 오래전부터 이 대북 커넥션, 밀사로서의 그 노무현 문재인과 이재명 사이의 역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놓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놓지. 뭐 그냥 갑자기 놀러 갔다가 만나가 중국에서 네가 왜 거기서 노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명쾌해지고 내용이 확연해지는 것 같습니다.